네, 안녕하세요. 효킴TV입니다. 저는 현재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업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. 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해도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나의 겸업이나 부업 사실을 알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대부분이라면 몇 가지 예외 경우는 좀 있다는 말이죠. 근데 솔직히 법적으로 이 겸업은 합법이 맞거든요.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문제가 돼서 최악의 경우 소송을 가서 싸우면 당연히 개인이 불리하고, 또 이긴다고 해도 회사 생활 꼬이는 거는 당연하잖아요. 그러면은 생활 자체가 기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. 저도 예전에 이 전자책을 쓸 때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제가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회사에서 나의 겸업이나 부업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과 또 인터넷 혹은 유튜브에 떠다녔던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회사에서 나의 부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가장 첫 번째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.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겸업이 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죠.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제외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중취업인데요. 이 양쪽 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A라는 회사, B라는 회사를 겸업을 하고 있다면, 이중취업 중이라면 양쪽 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중취업 중에 이 원래 회사에서 겸업을 알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4대 보험 때문인데요. 이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,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. 이 양쪽에서, 그러니까 A 회사, B 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가인 617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원래 회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노무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.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라고 합니다.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요, 이 소득의 13%를 납부하는 건데요. 이 직장인 가입자는 사측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. 그런데 내 소득이 이게 이제 상한액, 아까 617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각 직장에서 이 소득 비율대로 나누어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원래 직장에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,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어들 거잖아요. 이 겸업하는 직장이랑 아무래도 나누어 내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회사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알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로 건강보험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요. 국민연금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한액이 있습니다. 그런데 좀 높아요. 월 소득이 9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요.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부럽죠. 역시 두 회사에서 겸업을 하신다면 이 상한액 이상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회사에서 소득 비율대로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됩니다. 회사에서요. 그런데 사실 이 월 소득 900인데 이 겸업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까 일단 이 상한액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에 간소화 PDF를 제출을 하잖아요. 이때 A 회사에서 납부한 건보료 따로, B 회사에서 납부한 건보료 따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제출을 하면 이게 합산된 건보료가 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직장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는 겸업 회사에서 납부한 건보료는 제외를 하고 업로드를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주의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고용보험이죠. 고용보험은 이 소득이 더 높은 회사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부업 직장이 본 직장보다 소득이 높으면 부업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될 테니까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되겠죠. 그런데 부업 회사가 소득이 더 높은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. 이중취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4대 보험 안으로 좀 정리가 되고요.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이 위험한 경우는 내가 4대 보험으로 가입한 누군가를 고용을 했을 경우입니다. 직원이 없으면,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,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이 없으면
원래 직장에서만 제가 다니고 있는 원래 직장에서만 4대 보험을 납부하면 끝이에요. 본 직장에서는 직장인 가입자, 이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가입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. 아까 이중 취업을 했을 경우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립니다. 이번에는 내가 사측이기 때문에, 내가 회사 사측이기 때문에 이 또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의 보험료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이중 취업과 비슷하게 국민연금이든 이 건강보험이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회사에서 납부액이 변화한 것으로 제가 어떤 일을,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. 다음으로는 회사에서 정식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본 회사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, 사업자 등록 여부 사실 확인서 등 이런 서류들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. 걸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. 이렇게 좀 회사에서 나의 겸업이나 부업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제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봤던 이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첫 번째, 연말정산하면 회사에서 무조건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이거 아닙니다.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떤 부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두 번째,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. 이게 아마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건보료가 추가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도 이건 소득자 개인에게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겸업 그리고 부업 시에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. 물론 조금은 디테일하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줄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.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겸업이나 부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봬요.